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적중 강의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량진 특강! 네, 노량진 특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워낙 취업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대기업 입사,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죠. 그런데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서도 불안하다, 불안정하다, 안정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 있는 분들도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돈을 더 많이 벌까 아니면 민간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벌까 좀 문득 궁금해졌는데 조사 결과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를 했는데요. 7급과 9급 공무원 그리고 민간 기업의 근로자의 연봉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민간 기업 근로자의 연봉이 7급과 9급 공무원보다 연봉이 170만 원 정도 평균 높았습니다. 30년 정도 근속 연수를 잡고 살펴봐도 누적된 평균 연봉이 역시 민간 기업 근로자들이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것일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20대 공무원이 된다고 쳤을 때 60대 정년을 맞이한다면 30년이 훨씬 넘게 공무원들은 근무를 하는 셈인데 민간 기업은 달랐습니다. 아까 평균 근속 연수를 30년으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민간 기업에서는 20년, 15년 정도 근무를 하는 것도 좀 어려운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평균 연봉을 봤을 때 7급과 9급 공무원이 훨씬 더 많이 연봉을 받고 있었다라는 조사 결과였는데 왜 공무원이 선호 직업 1순위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연봉도 중요하지만 안정성 면으로 봤을 때 공무원을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오늘도 공무원 특강 준비를 해놓고 있거든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두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연봉 얼마나 받는지 중요한데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결과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똑같이 30년을 근무를 한다 쳤을 때는 민간 기업이 더 많이 벌지만 30년 근무하기가 민간 기업은 쉽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인데 혹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관규 학생 어때요? 40대나 50대 잘리는 그런 맞아요. 분들도 많으니까 그냥 평생 직장인, 공무원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더 안정적이고 더 평균 연봉이 네. 많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평균 연봉이 많은데 그걸 계속 받을 수 네.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면 그래서 공무원을 좀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채연 학생 어떤 생각 들었어요? 공무원은 일단 공무원 연금도 있으니까 사기업보다는 좀 더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를 또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3년 육아휴직도 있으니까 여자한테는 더 공무원 직업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보다도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다가 나오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소위 스카이라고 하죠. 명문대학생까지도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 글쎄요. 씁쓸하게만 받아들여야 되는지 사회 전체적인 좀 변화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치솟고 있는 높은 경쟁률에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계신 우리 공시생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알찬 강의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사회 마스터 서우성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이해로 통하는 사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서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장 실패예요. 시장 실패. 뭔가 느낌이 안 좋죠? 그죠? 느낌이 안 좋아요. 근데 명심할 게 있다 그랬죠? 경제학엔 감정을 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실패,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 자연스럽게 맡겨두면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이 다 소비되는 거였어요. 그걸 우리가 적정 생산,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닌 건데 굉장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시장의 종류를 시장 구조의 차원에 따라서 하나 배우실 거고요.
두 번째는 외부 효과와 공공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는 뭐 깊은 지식을 얻기보다는 물론 이제 경제학 원론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깊어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항상 포인트가 뭐였다? 구분하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조에 따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게 뭐였냐면 눈에 보이는 시장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이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시장과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우리가 임금이자 노동, 자본, 토지를 거래하는 시장이 있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 하나쯤 구분하는 걸 출제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걸 기억할 때는 우리가 연상을 한번 해보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첫 번째가 공급자의 수, 기업의 수예요. 기업의 수. 근데 경쟁이 붙었어요. 그럼 경쟁이 붙으면 나는 나와 경쟁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업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독점, 과점은 당연히 알고 있죠. 독점은 하나, 과점은 2개에서 5개 정도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품의 질이 있는데 뭐 그건 좀 이따 하고요. 세 번째가 시장 참여가 있죠. 경쟁이 되려면 언제든지 내가 그 시장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 제한이 되는 거죠. 독점은 어떤 식으로 제한을 하는 거냐면 법률적으로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원을 독점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이아몬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한 70% 정도 그 회사가 드비어스라는 회사인데 거기서 갖고 있으니까 모두 그게 만들지 않아도 독점이라는 것은 50%가 넘어가면 거의 독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건데 이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요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경쟁이라는 정의가 뭐였어요? 경쟁이라는 정의가 그냥 가게가 많다, 기업이 많다. 그러면 시현 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맛집이 뭐가 있죠? 찜닭집. 찜닭집. 아, 그렇죠. 맛집. 저는 치킨집. 네, 알겠습니다. 네. MC님 맛집 하나만 소개시켜 주시죠. 치킨집, 저는 치킨집 말했어요. 저는 돈가스집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은 튀김 요리.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많은 음식점이 있는데 내가 거기를 왜 가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독점력. 여기서의 독점은 단골로 생각하시면 돼요. 수많은 가게, 미용실, 그 다음에 음식점 있는데 독점력, 단골. 그럼 단골이 되려면 다른 가게와 동일한 제품을 내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른 게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점 시장 같은 경우는 동질, 이질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동질과 이질이 함께 있다라는 말을 곱씹어 보면 우리가 과점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통신사가 있어요. 통신사. 그럼 우리가 SK, KT, 뭐 LG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가 그 핸드폰 그 통신사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좀 그 통신의 질이 좀 차이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거 알면 저희 세대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처음 나왔을 때는 지하에서는 뭐가 잘 터지네 안 터지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요. MC님도 좀 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 세대고요. 나머지 이제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전화하면 야, 너 통화의 질이 다르니 B 회사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거의 동질에 가까워졌고 그다음에 또 과점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정유사가 있어요. 정유사. SK 케미칼, LG 그다음에 GS 칼텍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뭐가 된다? 동질이죠. 우리가 기름을 찍어 먹고 와우 이게 무슨 기름이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동질이고요. 이질은 뭐냐면 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요. 자동차 바퀴 달려 있다고 자동차 아니죠? 큰 차, 작은 차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관심이 많으니까 이거는 몇 cc의 어디 제품이야 대충 가격까지 되게 알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자분들과도 차이점이 있죠. 남자가 자동차를 많이 아는 대신에 여자분들은 뭘 알아요?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은 가방인데 왜 가방이 뭔가 다르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와 다르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질이라는 건 뭐가 있어요?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 그래서 과점은 여러분 여기 과점 시장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과점이라고 인지를 못하는 과점 시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라면이에요. 라면. 그러니까 농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쭉쭉쭉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져보면 뭐 오뚜기 뭐 몇 개 해가지고 한 4-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과점에 가까워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자, 첫 번째 기억하는 방법은 뭐였다? 경쟁이 붙으면 다수다. 두 번째, 경쟁이 붙으면 시장 진입이 언제나 가능하다라고 했죠. 독점적 경쟁 시장은 단골집이니 우리가 이질, 새로운 상품을 내놔야 될 거고, 과점 시장은 동질과 이질이다. 그런데 이제 거대한 의문이 하나 들죠. 저기 보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이란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관객학생 이상형이 있습니까? 네. 누굽니까? 뭐 연예인으로 따지면 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저는 문채원 알겠습니다. 좋아. 네. 뭐 지금 되게 막 껄끄러워하는데 그렇다고 뭐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네요. 근데 중요한 건 경제 시장의 모형에도 이상형이 있는 거죠. 이상형. 그게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의 이상형이에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모든 상품은 동질적이며, 그죠? 그래서 모두 꿈꾸는 이상형이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는 안 했지만 앞에서 배웠던 수요와 공급도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있고. 이런 내용은 모르셔도 돼.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건 몰라도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사회적 효율, 잉여라는 게 있는데 잉여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완전 경쟁 시장은 상품의 질이 동일질한, 사실 현실에는 없는 이상적이지만 굳이 동질이다라고 하면 시금치나 대추 이런 거죠. MC님, 시금치를 보고 이게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알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게 바로 동질이라는 겁니다. 동질. 알 수가 없다. 농산물 시장 같은 게 여기 들어가고 가장 효율적인 시장을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면요. 모두 완전하게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한쪽에서 가격을 기업이 올린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 수용자, 모래알 같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다. 그걸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가격 수용자, 효율적 시장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편합니다. 자, 그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에는 상품 차별하겠죠. 왜? 단골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가게에 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독점 시장에는 우리가 가격 결정자, 여러분들이 물건을 파시는 거예요. 그럼 싸게 많이 만드실 거, 비싸게 조금 만드실 거예요. 비싸게 조금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내가 만드는 건데. 그래서 가격 결정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가격 차별은 뭐예요? 여러분들 가격 차별이라는 것은 동일한 상품을 나눠서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가격 차별이 있는 시장이 뭐냐면 영화가 아니에요. 아침에 싸죠. 주말에 비싸죠. 이런 것들을 가격 차별. 그러니까 가격 지배력이 있어요. 또 독점 시장이 아니어도 가격 지배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냥 독점 시장이 가격 차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담합이죠. 담합은 과점 시장에서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한쪽에서 가격을 올리면 우린 내리면 돼요. 그죠? 한쪽이 내리면 다 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나는 거죠. 우리 그러지 말자. 담합. 이해가셨죠?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 구분하는 것 자주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외부 효과라는 거예요. 그 외부 효과와 내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편의점에 가서 빵을 하나 사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편의점에서 빵을 먹는 편익을 얻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니까 이건 내 외부 효과가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근데 외부 효과는 뭐냐면 의도치 않은 거죠. 시장이라는 건 본래 내가 플러스를 얻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마이너스를 얻으면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예시가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길에서 흡연을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탁 냄새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아 나빠. 가가지고 아저씨 기분 나쁘니까 3,000원 내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나 그게 외부 효과라고요. 기분이 나쁘면 가서 돈 받아야 된다니까요. 시장이라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고 강의를 듣고 기본적으로 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 즉 시장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걸 하고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간단한 것부터 보시면 돼요. 외부 경제는 좋은 거예요. 외부 불경제는 나쁜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럼 외부 경제의 대표적인 예시는 뭐냐면 예방접종이라는 게 있어요. 예방접종을 하면 우리가 뭐 감기라든지 이런 증상에 대해서 내가 주사를 맞죠. 그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병, 수인성 전염병을 옮겨요, 안 옮겨요? 안 옮기게 되니까 나 좋자고 했는데 남까지 좋은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외부 경제 이로운 것. 그죠? 이로운 거는 과소겠어요? 과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 잘 봐. 세상에 좋은 게 많으면 세상이 이렇게 슬프겠지만 과소.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봐봐요. 외부 불경제는 뭐겠어? 나쁜 거예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환경 오염이에요. 그죠? 내가 돈을 환경 정화 비용을 들이지 않아서 환경 오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많고 이게 적으면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울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좀 슬프니 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헬조선이란 나 되게 싫어해요. 아니 왜 자기의 인생을 뭐 되게 이 꼰대 같은 얘기가 하는데 자기 인생을 왜 벌써부터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사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방법이 있겠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건 뭐냐? 적다. 나쁜 건 많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적으니까 늘려야 돼, 줄여야 돼요? 늘려야 되겠죠. 늘리려면 보조금을 줘야 될 것이고 줄이려면 조세를 부과할 것이다가 기본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지금 요 두 가지 좋은 거, 나쁜 거, 과소, 과다, 조세, 보조금만 해도 반은 풀어요. 이해가세요? 반은 푼다고.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멋있게 표현하면 이제 이런 거겠죠. 우리가 외부 경제는 예상치 못한 이로움을 주는 것. 외부 불경제는 예상치 어떤 것들이 못한 해로움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 경제는 과소, 외부 불경제는 과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멋있는 말이 나오죠.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이걸 판서 수업할 때는 예시를 딱 그려주고 그래프도 딱 그려주고 그 다음에 바로 해주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빔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비 측면의 외부 경제, 소비는 편익을 얻는 거예요. 비용은 생산 쪽인 거죠. 자, 소비는 편익, 비용은 생산이에요. 그러면 대표적인 외부 경제가 소비 측면의 외부 경제가 예방접종이에요. 예방접종. 그러면 내가 주사를 맞으면 내 돈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남의 돈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지요. 그러면 사적 편익이 크겠어요? 사회적 편익이 크겠어요? 사회적 편익이 크죠. 왜?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더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외부 경제의 생산 측면은 기술 개발이에요. 기술을 개발하는 쪽에서는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러면 사적 비용은 그걸 실제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비용이 있겠죠. 그걸 만드는 사람 돈이 들어요, 사회적으로 돈이 들어요? 만드는 사람이 들죠. 그러면 사적 비용이 크면 이해갔죠? 그리고 외부 경제는 사회적 편익이 크거나 사적 비용이 많이 들면 외부 경제예요. 이해가세요? 반대로 외부 불경제는 우리가 흡연하면서 길을 걸어가면 담배 피는 사람이 좋아요? 뒤에 있는 맞는 사람이 좋아요? 피는 사람은 좋죠. 그러니까 자기만 좋죠. 그러니까 사적 편익이 크면 외부 불경제예요. 그 다음에 환경 오염 물질을 막 해요. 내가 오염 정화 비용을 내기 싫은 거예요. 그럼 막 부어. 그죠? 그럼 자기 돈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사회적으로 비용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러면 사적 비용이 커요, 사회적 비용이 커요? 사회적 비용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걸 막 외우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는 거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걸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리기는 조금 그래서 안 했지만 이제 뭐 말로 이제 하나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를 보시면 이렇게 사적이라는 단어가 있고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밑에다가 기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기준. 그 다음에 사적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사적이라는 게 실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기준보다 많으면 뭐예요? 외부 불경제. 적으면 외부 경제니까 그래프로도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부 경제는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늘려야 되니까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외부 불경제는 뭐 해야 되니까? 줄여야 되니까 조세를 부과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공재예요. 자, 공공재 관계학습, 공공재가 뭐죠? 다 같이 쓸 수 있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왜냐면 지금 이게 사전적인 의미잖아요.
사회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을 가져오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현실에서 쓰는 단어와 조금 다르게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은 좀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공공재는 맞아요. 그런데 여긴 두 가지 특성을 가져야 공공재예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경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용을 하게 됐을 때 타인의 사용량이 없거나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배제성이라는 건 뭐냐면 대가를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즉 무슨 뜻이냐면 비배제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도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합리적 경제인 이상 내가 공짜로 쓸 수 있고 티도 안 나는데 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겠죠. 그래서 얘는 과소생산이에요. 자, 이제 이게 다 나왔어요. 시장의 실패를 지금까지 얘기했죠. 그러면 시장 실패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틀리는 것들이 우리가 오츠크의 기단에 의하여 영서지방에 높새바람이 불어왔다. 그 가뭄이 났다. 시장 실패 아니야. 시장 실패 아니에요, MC님.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니에요. 그건 자연재해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기억하면 이제 나쁜 거, 나빠, 실패,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아까 독과점이 시장 실패라고 했던 이유는 과소 생산했기 때문이에요. 외부 효과가 시장 실패인 이유는 외부 경제는 과소, 외부 불경제는 과다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얘는 뭐가 되겠어요? 돈 안 내고도 쓰는데 티가 안 나니 사람들이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어차피 돈이 안 되니까 안 만들겠죠? 과소예요. 그러니까 과다거나 과소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이니 감정을 담지 마십시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경합성이 둘 다 있다. 배제성과 둘 다 있다. 그럼 뭐라고 한다? 사적재라고 부르고요. 둘 다 없으면 뭐가 돼요? 공공재라고 불러요. 공공재. 그 다음에 자연독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유선방송 있죠. 케이블 TV는 돈을 내면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게 뭐가 되겠어요? 바닷속의 물고기죠. 잡는 사람이 주인이니까. 이해가셨죠? 그래서 요 네 가지 표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배웠으니까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첫 번째, 제 눈이 어두워서 좀 안 보이니까 좀 가까이 갈게요. 자, 보면 공급자가 1인인가 그랬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요? 혼자 만드니까 독점 시장이겠죠. 아니 오면 뭐가 되겠어요?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독점이고 얘는 과점일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이 동질적이냐 그랬으니까 얘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완전 경쟁, 얘가 독점적 경쟁일 거예요. 이해갔죠? 1번 A시장엔 담합이나 카르텔 형성된다. 이것도 여러분들 뭘로 하면 된다? 그냥 단어로 기억하시면 돼요. 담합하면 뭐예요? 과점시장 B입니다. 두 번째, B시장에서는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무슨 시장? 독점시장 혼자 만든다는 얘기니까 A에 해당하겠죠. 3번, C시장보다 D시장의 자원 배분이 더 효율적이다. 자원 배분이 효율적,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걸 뭐라고 했어요? 완전 경쟁 시장.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번에 개별 공급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아까 완전 경쟁 시장은 가격 수용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유형이 굉장히 잘 출제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막 길어요. 근데 아주 간단해.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다량의 폐수가 발생하지만 이에요. 얘기 읽어보면 지금 공장에서 폐수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럼 외부 불경제. 그쵸? 1번 시장 실패 중 하나인 외부 경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외부 불경제예요. 두 번째, 폐타이어 가공 공장은 폐수 처리 비용을 자신의 사적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폐타이어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양보다 과하다 생산된다. 정답 몇 번? 2번. 3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못한 게 뭐라 그랬어요? 시장 실패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전형적인 공유지의 비극 문제로 공유지의 비극은 아까 공유지는 뭐였냐면 공유 자원,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이 있는 바닷속의 물고기 같은 거라고 했어요. 지금 전혀 상관이 없죠. 이거는 우리가 외부 효과에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ADA인 거죠.
둘 다 있으면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사적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없으면 공공재. 여기가 뭐였다? 대표적으로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이 있는 공유자원 같은 거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랑 요거랑 바뀌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야 되죠. 똑같은 자리에 맨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는 게 뭐였어요? 케이블 TV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A제는 시장에서 거래되기가 어렵다. 가장 쉽죠. 왜? 내가 벌어서 팔 수 있는 거니까. 두 번째, B제는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소비될 수 있다. 그래서 뭐가 생길 수 있다? 남용, 그걸 공유지의 비극,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C제의 소비 과정에서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C제는 무임이라면 돈을 안 낸 건데 여기 배제성이 있으니까 돈 내고 써야 되죠. 그러니까 필요 없고요. 네 번째, D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과다 생산이다. 공공재는 과소 생산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그다음 외부 효과에서 조세와 보조금에 관련된 것들은 정부가 또 자리 잡는 거고요. 공공재는 또 정부가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가격 수용자 이상적인 시장이고, 두 번째는 과점 시장은 담합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경제는 과다 생산, 과소 생산.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어서 과소 생산된다는 것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공부가 될 거고요. 시간 관계상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셋 다 출제가 굉장히 잘 되는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정리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사회마스터 서호성 교수님의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요,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기약도 없고 굉장히 장기간 동안 마라톤 하듯이 긴 레이스를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중간에 굉장히 흔들리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도 자기 자신을 가장 누구보다도 믿으면서 고군분투하시는 한 길로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그리고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